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거 봤는지 한번 간단히 확인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뭐 악기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네. 자연을 어떤 거를 기준으로 나눴죠, 악기를? 재료. 그죠, 재료를 기준으로 악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256쪽부터 그리고 또 총 몇 쪽까지 봐야 되나요? 되게 기네요. 263쪽까지 볼 거고요. 네. 6, 7차시를 묶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지식 활용의 글 읽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보면 우리나라의 멸종, 계속 방구를 끼는 저기 너구리는 반갑고요.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짐작해 봅시다 라고 그랬는데, 선생님들 어떤 내용이 펼쳐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 소개할 것 같아요. 완벽하죠. 그런 내용입니다. 저를 그 보호하자라는 얘기도 나왔고.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자. 뭐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멸종. 그 슬쩍 봤는데 호랭이는 없네요. 호랭이도 멸종했는데 우리는. 멸종 아닌가? 맞아요. 멸종이죠. 맞아요. 근데 호랭이는 없지. 지리산 호랑이. 호랭이 얘기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멸종위기종을 보호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멸종위기종뿐만 아니라 뭐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환경을 보호하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이건 좀 쓸데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좋습니다. 진천 상신초 5학년들 온책 읽기로 하기로 한 책 있잖아요. 예. 그 책에는 이런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구나. 환경, 동물, 뭐 정치. 어떤 책인지 추천해 주세요. 어떤 책인지. 네, 이병승 작가님의 차일드 폴입니다. 차일드 폴이라는 책 강추합니다. 어린이의 정치란 뜻이에요. 폴. 폴리틱. 뭐 이렇게 해서. politics. 네, 발음이 좀 저랑 좀 다르시네요. 자, 아래 보겠습니다. 자신이 아는 멸종 위기 동물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사라져가는 동물이 많다는 텔레비전을 들은 적이 있어. 뭐 옛날에는 반딧불이를 많이 볼 수 있었다는데 지금은 잘 볼 수가 없어. 선생님들이 들은 멸종 위기종, 저는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에선 되게 많은데 걔 누구야? 고라니 친구. 고라니 친구가 세계적으로는 약간 보호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우리나라에만 유독 많다고. 우리나라에 막 차에도 치고. 네, 이게 차에만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비행기가 뜰 때 활주로로 뛰어넘어요. 그래서 비행기랑 부딪혀서 사고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친구 되게 거친 친구네, 그죠? 용감한 친구다. 혹시 멸종위기 동물 혹시 우리나라에 아는 친구 있어요? 물고기. 뭐 삭 이런 것도 물고기? 있잖아요. 삭. 어떤 물고기?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가 있고 삭. 삭도 그런가요? 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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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우리만의 이야기긴 한데 우리 교육대학교 뒤에 보면은 거기 교대세 알아요? 교대세? 백로인가? 네, 맞아요. 백로인데 백로가 선생님들 나온 대학교에 뒤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이제 잠두봉이라고 산이 있는데 바로 교대 뒤에예요. 동산. 거기에 이제 털을 잡은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근데 이제 너무 자연이 좋으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0마리, 200마리가 된 거예요. 그 하얀색 예쁜 새들이. 약이 여기 좋다라는 이상한 거죠. 근데 문제는 교대도 옆에 있고 그 앞에 청주 남중이라고 중학교도 하나가 있는데 이제 애들이 먹기만 먹고 살면 괜찮은데 배설을 시작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청주 남중 친구들이 이제 창문을 못 열고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지자체에서 힘을 써서 결국 이제 서원대 쪽으로 얘네들이 이사를 가긴 했는데 이게 멸종 위기종 친구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단점은 있어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냄새도 냄새지만 주변에 그 막 썩고 막 그런 맞아요. 아무도 애들이 고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설물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전에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반달가슴곰 한창 유행한 적 있잖아요. 지리산 방사 반달가슴곰 보호하자고 막. 종보건 네, 맞아요. 그런 거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반달가슴곰 이야기도 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백은영 선생님께서 만드신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인데요. 대충 뭐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동물은 약 170만여 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20-30년 안에 이 동물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지구의 온난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종 동물들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동물과 벌이는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베스 이런 게 생각나요? 맞아요. 저도 딱 지금 베스 네, 베스.
그리고 막 무슨 개구리 무슨 개구리 황소 황소개구리. 개구리.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멸종돼가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위기동물에 처한 동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연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전방위 물범일세. 잘 사냐고? 할 말이 없군. 지금 우리 가족은 겨우 500마리 남직만 남았을 뿐이거든. 물론 30년 전보다는 낫지만 말이야.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마구 잡아서 모피와 약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보호구역도 정해주더라고. 우리는 주로 백령도 근처에 머무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서 지내기가 좋아. 그런데 추운 겨울이 되면 서해 위쪽으로 올라가 지낸다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사실 무척 걱정되는 게 있어. 우리에게는 새끼를 낳으려면 부빙이 꼭 필요하지. 부빙 아래 나오네요. 얼음 덩어리. 그런데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는 바람에 얼음들이 녹고 있어. 게다가 사람들이 오염된 물과 쓰레기를 바다에 마구 쏟아내서 살기가 힘들다네. 자네가 우리 대신 사람들에게 잘 말해줄 수 없겠나? 내가 염소계 사냥이게 히히 염소랑 비슷하게 생겼어도 난 엄연히 사냥이야. 자세히 보면 수염도 없고 갈색, 검은색, 회색 털이 뒤섞여 있어. 그리고 내 뿔은 송곳 모양으로 나이를 먹을 때마다 고리 모양으로 변해. 나는 워낙 험한 바위산에 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어. 이런 내가 설마 인간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할 줄은 정말 몰랐어. 사냥꾼들은 내 털과 고기를 노렸지.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길도 막아버렸어. 무서운 인간들을 피할 방법 좀 알려줘.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해요.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많고요. 우리 친구들을 지리산으로 돌려보낼 때마다 잘 살기를 무척 바라지요. 듣자 하니 50마리까지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해요. 하기는 우리를 귀하게 여길만 해요. 우리는 산에서 도토리, 가래, 산뽕나무의 열매 등을 먹고 여기저기 똥을 누워요. 바로 그 똥이 흙을 좋게 만들어서 씨앗이 돋아나게 하고 산을 푸르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우리가 있어야 지리산의 생태계가 잘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사람들. 아무리 깊은 산속이라도 사람들이 보여요. 이 험한 데까지 대체 어떻게 오는 거죠? 뭘 그리 놀라요? 나 처음 봐요? 하긴 나는 1940년대까지는 도시의 하천에서도 쉽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한 물고기였죠.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환경이 오염되어 마음 놓고 살 곳이 사라져버렸어요. 나와 친구들은 어느새 멸종위기 1등급이 되어버렸고요. 듣기로는 우리를 데려다가 연구해서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하던데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죠?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동물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93년 세계연합환경계획에서 생물의 다양성 국가 연구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사람들은 단순히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들을 보존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뭐래요? 깃대종과 지표종이라는 거라고 하네요. 깃대종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깃대종이 잘 보존된다면 그 지역의 생태계가 잘 유지된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깃대종으로는 설악산의 산양, 내장산의 비단벌레, 속리산의 하늘다람쥐, 지리산의 반달가슴곰이 있습니다. 지표종은 그 지역의 환경이 얼마나 깨끗한지 측정할 수 있는 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은 카나리아를 이용해 몸에 해로운 유독가스를 측정했습니다. 공기가 좋은 곳에서 사는 카나리아는 산소가 부족하면 숨을 쉬기가 힘들어 노래를 멈춘답니다. 그래서 광부들은 카나리아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 떠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1급수에는 얼음치, 열무거 등이 살고 약간의 처리 과정을 거치면 마실 수 있는 2급수에는 은어, 피라미가 삽니다. 물이 흐리고 마실 수 없어 공업용수로 주로 사용하는 3급수에는 물벼룩, 집신벌레 등이 살며 4급수에는 물곰팡이, 실지렁이 등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표종으로 물의 등급을 알 수 있답니다. 오늘날에는 동물이 멸종하는 것을 막고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점점 줄어드는 동물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동물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동물을 보살피며 환경을 함부로 파괴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글이 되게 좀 가슴 아프기도 하고. 네.
이 사진도 나와 있네요, 그죠? 네. 얼음치, 열목어, 피라미. 근데 왠지 아래쪽 좀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이. 맞아요. 예, 그런 오염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깃대종과 뭐였죠? 지표종. 지표종. 아, 그렇군요. 선생님들 한번 4번 우리나라의 멸종 위기 동물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보고 대답해 봅시다 해서 질문 한 가지인 질문과 여러 가지인 질문 하나 정도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진짜 어렸을 때는 개천에서 이렇게 물고기 잡아서 먹고 했는데 요즘은 잡아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무심천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 어렸을 때 참 잘 놀았는데. 그 어렸을 때는 그런 이게 좀 물고기 같은 건 아닌데 그 전에 막 뽑아서 뜯어서 먹으면 꿀 나온다는 꽃 있잖아요, 꽃. 네. 맨드라미 같은 거. 네, 근데 그런 거 그냥 길바닥에서 막 뽑아 먹고 그랬는데 맞아요. 지금은 먹으면 주걱주걱 씹어 먹고. 네, 지금은 먹으면 오염된다고. 아니 원래 그런 풀들이 몸에 좋아요. 질경이, 어. 민들레. 근데 그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요즘 산 속에서 따로 재배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 정도로 사회지구나.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요. 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공기는 좋아졌다고 하던데. 맞아요. 인간이 바이러스고 아. 코로나가 백신이라고. 아 지금 개체수 조절 중이에요. 큰일 인간 나죠. 개체수 조절. 큰일 나죠. 오늘 뉴스 봤는데 오늘 역대급 찍었다는데 하루 발병자 수가 15만 명인가 16만 명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인도랑 남미 쪽이 엄청나게 미친 듯이 사람들이 번지고 죽고 네. 있고. 미국하고 브라질하고 합쳐서 50%라고. 너무 미국만 250만이라고.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님이 그 얘기하시던데 진단을 안 하면 그 확진 얘기는 수가 봤어요. 늘지 않는다. 아우, 야, 참신하다. 참신한데다. 자, 그러면 답이 한 가지인 질문은 좀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거 만드셨어요, 선생님?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는 맞아요. 뭐죠? 뭐 그런 거 너무, 그런 거 딱 만들 수 있죠. 뭐 기대종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뭐?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 두 가지는 는 무엇인가요? 뭐 기대종하고 지표종. 지표종이고. 저는 뭐 기대종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뭐 이러면은 뭐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대종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생태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다. 나 기대중이라고 썼다. 기대종. 중학교 갈 건가? 답이 여러 가지인 질문이에요.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뭐 이거는 그냥 생각 묻는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열려 있는 질문이니까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깃대종과 뭐 지표종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아니면 뭐 멸종위기 동물을 뭐 똑같은 말인데 뭐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답이 여러 개인 질문 어떤 거 했어요? 저는 좀 한 발 나가서 네. 약간 아까 그 카나리아 얘기할 때 좀 네. 카나리아가 되게 불쌍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 그래서 약간 동물 실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아.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 뭐 이런 그래. 맞아. 요즘 코로나 백신 개발 뭐 이런 거 백신 개발할 때도 원래 동물 실험 하잖아요. 맞아, 많이 쥐 하죠. 맞아, 해서 맞아, 막 죽이고 막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좀 아, 카나리아가 약간 동물 실험에 사용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저는 뭐 되게 기본적인 걸로 글쓴이가 이 글을 쓴 까닭이 무엇일까? 그럼 이렇게 그러네요.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답이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읽는 사람마다 다양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뭐 당연히 뭐 환경 보호를 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쌤 뭐라 쓰셨어요? 전 지구 온난화와 같은 생태계 이상을 막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글 자체가 환경 보호를 위한 글이기 때문에 답이 여러 가지는 오픈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런 식의 질문들이 조금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상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전 죄송하지만 학부모 상담 때문에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학부모 상담 중요하죠. 네. 선생님 이거 보내주세요. 네. 여기다 사진 이렇게 올려놓으면 할까요? 사진 제가 합성해 놓겠습니다. 여기 딱 앉아 있는 모습.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5번입니다.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에서 동물 이름의 짜임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동물의 생김새 사는 곳의 특징을 짐작해 봅시다 라는 질문이 있네요. 반달가슴곰은 반달가슴과 반달과 가슴. 네,
아, 반달도 반달 가슴도 그쵸?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그럼 가슴에 반달 무늬가 있는 곰이라는 뜻이겠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 이거 그 다음 건 좀 쉽죠? 얘가 나와 있으니까 집신발레. 제가 여기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요? 저는 작년도 책을 갖고 있거든요. 오! 여기에는 사냥이 나와 있어요. 산과 양으로. 아 반달 가슴곰이 아니고 사냥으로 네. 돼 있어요 작년책에는. 아, 왜 새 책 줬는데 왜 작년책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제가 미리 5학년 맞는다고 해서 미리 보려고 작년 책을 아 집에 갖고 가서 보다가 갖고 왔는데 이거 1년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6학년 되게 오래 할 때 정치 쪽에 미세하게 바뀐 곳이 있기는 해요. 세계질이나 이런 곳에. 이거 사냥이었군요, 네, 다음에 작년에. 제가 2020년도 책을 보겠습니다. 아, 2019년 판에는 이게 반달 가슴 양곰이 아니고 사냥이었군요. 왜냐면 제가 반달 가슴곰을 지금 밑에다 적었거든요. 아. 반달 가슴곰 얘기를 오, 하시길래. 난 사냥을 미리 적어놨는데. 아, 그랬구나. 그렇구나. 선생님 그럼 두 번째 거는 되게 쉽죠. 두 번째 거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두 번째 거는 당연히 집신과 벌레. 집신과 집신벌레는 말일 거야. 집신벌레는 뭐랑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신처럼 생긴 벌레. 아니 어떤 글자? 집신과 벌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되세요. 집과 신. 신과 벌레. 아, 벌레. 벌레를 합한 말이라고. 벌과 레는 아닙니다. 낱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아니 근데 집신이겠죠 설마. 그러니까 뭐 집신처럼 생긴 벌레겠구나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마지막 거 한번 다시 선생님 탈락 다시 한번 다른 걸로 저요? 아니 또 썼어요. 반달 가슴곰 말고 아 있다니까요. 다른 것도 있어요? 네. 그 어떤 게 하늘 다람쥐. 하늘 다람쥐. 아. 하늘 다람쥐는 당연히 하늘하고 다람쥐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을 이렇게 나는 다람쥐. 아 나는 실제로 날지 못하겠지만 날지 못하겠죠. 뭐 이렇게 잠깐. 공중에서 되게 활동하는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갈 때 오. 나는 것처럼 가잖아요. 그죠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비단벌레도 있어요. 아 비단벌레. 비단벌레. 비단벌레는 어떤 뜻일까요? 비단벌레 그 껍질? 비단벌레에 있는 등딱지가 오. 약간 실크처럼 이렇게 아 예쁘구나. 네, 예쁘게 나타나서 비단벌레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오. 근데 얘네 되게 많네요. 여기에 다 물벼룩도 있고 실지렁이. 저는 실지렁이 있었어요. 실지렁이는 실과 지렁이를 합친 말이고 약간 실같이 가는 지렁이일 것이다. 그렇죠? 실처럼 가느다란 지렁이겠구나. 근데 좀 생뚱맞긴 한데 네. 꼬치 동작에는 여기 입부분에 뾰족뾰족한 게 꼬치처럼 생겨서 꼬치 동작인 건가? 그렇게 말하면 제가 편집할 때 찾아봐야 되잖아요. 전문가 얘기. 아니 여기 있어요. 꼬치 동작에. 그럴 수 있겠네. 여기 뾰족뾰족하게 뭐가 있길래. 자 그러면 이거 편집할 때 꼬치 동작에를 한번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거리를. 네, 귀찮아지겠네요. 자 넘어가서 자신이 아는 지식을 떠올리며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동물을 다시 읽고 새롭게 안 사실을 한 점을 얘기해 봅시다. 자신이 아는 멸종위기 동물을 떠올려 보세요. 뭐 첫 번째 친구는 반달가슴곰은 가슴에 있는 하얀 반달 무늬가 가장 큰 특징이고 고래 얘기 나와요. 고래가 줄어들자 고래잡이가 막는 법을 고래잡이를 고래잡이를 막는 법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책에서 읽었어. 이거 우리 옛날에는 저 태어났을 때는 아니었지만 진짜 옛날에 모비딕 같은 책 그렇죠. 그 보면은 포경선이라고 하죠. 음. 고래를 진짜 많이 잡았다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고래가 불법이죠. 불법이고 거의 내가 고래고기를 먹는 방법은 죽은 고래가 떠내려오거나 이렇게 해서 먹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죽은 고래고기가 몇억 원 상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이나 이런 쪽에는 가끔씩 이렇게 밀려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하고. 고래고기 파는 데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만큼 일본이 많은가? 되게 많이 잡습니다. 일본 애들이 몰래 잡아요. 일본이 많이 잡아요. 일본이 불법 어선으로 많이 잡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고래 관련해 이제 세계적으로 기구해서 고래를 그런 이런 걸 불법으로 합시다 할 때 일본을 타겟으로 많이 합니다. 일본이 많이 저희가 잡아요. 특별히 일본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사실을 네. 얘기해서 그리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곰이 살 곳이 줄어든다는 이야기. 뭐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맞아요. 얘가 막 진짜 버티고 서 있을 곳이 없을 정도의 힘든 그런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코카콜라의 사랑스러움만 알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북극곰이 살기엔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그림책도 있어요. 북극곰에게 냉장고를 보내야겠어. 너무 이제 살기가 네. 너무 힘들어졌으니까 그렇죠. 자신이 알았던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저희는 귀찮아서 읽지 않겠지만 맞아. 이 글을 읽고 새롭게 알거나 자세히 안 점을 한번 써보세요. 이거 뭐 선생님이라고 다 알진 않았으니까 네, 선생님들도 혹시 새롭게 안 사실에 대해서 한번
근데 뭐 존박이 물범. 아이들의 기준으로 한번 써주셔도 상관없고요. 진짜요? 네, 아이들의 기준으로 상관. 반말로 써야지. 알았어. 아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진짜. 선생님 다 썼는데 화장실 가도 돼요? 예,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기대종과 지표종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 그렇죠, 나도 그렇죠. 썼어요 그거 똑같이. 나도 그런 거 썼는데 멸종위기 동물을 지정해 보호하고 생물을 보존하는 방법이 기대종과 그 뭐지 지표종을 만드는 것이다. 저도 이걸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도 잘 몰랐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초등교사들보다는 이 생물학자들, 동물학자들이 많이 알죠. 그분들 전문가니까. 맞아요. 기대종과 지표종이 있다. 이게 되게 하나하나씩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쳐서 배우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아는 지식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생각해 봅시다. 뭐 옆에 책 친구가 한번 얘기를 하였지만 글을 더 잘 이해하며 읽을 수 있어요라고 나오지만 뭐 아는 내용하고 비교하면서 글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는 내용.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는 내용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는 내용이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맞아. 읽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창피하지만 멸종위기종 이런 거 잘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안 가는데 뭐 어떤 사람 같은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 되게 동물에 관심이 많고 특히 멸종위기종에 관심이 많은 친구는 읽으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더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글 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잖아요. 그거 제일 주머니에서 중요하죠. 짠 니네 뭐 아는 척 할 수 있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손이 손을 왜 넣는 건방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건방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럴 코치 때는- 동작이 알아? 그럴 때는 겸손하게 해야 더 있어 그런가요? 보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 차시 넘어갈 건데요. 8, 9차시를 한꺼번에 보면서 새말 사전을 만드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활동도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한번 그래도 선생님들만 채워 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한번 채워 넣어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말모이 막 이런 느낌인가요? 이거 만드는 거 봤는데 이렇게 북한말 같이. 예. 뭐 꼭 북한말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니까요. 아니 주스. 옛날에 국어학자 최연배 선생님은 그거 했어요. 오랜만이다, 최연배 선생님. 국어학자 최연배 선생님은 비행기를 날틀이라고. 그렇죠. 약간 뭐 추나워 만드는 느낌이네요. 코너키 지금. 구석차기 이런 거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이화여자대학교 백꽃 계집의 큰 배움터. 자, 우리 인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